인생의 최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한국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런던 한복판에서 제 히잡을 잡아당기려는 남자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천안장이 제게는 온 가족의 명예였고 제 신앙의 증표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존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짓밟히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제 앞을 막아서며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한국 남자를 만났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부산의 한 집안에서는 히잡 쓴 외국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가운 말이 돌아왔고 중동에서는 저를 되찾겠다는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저를 끌어내리려는 여자가 집안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저는 이 모든 편견과 음해를 뚫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리암 알라하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바틴 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29살이던 그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국제보건정책 석사과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책병원 행정 책임자였고 어머니는 여성교육재단 이사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과 품위를 중시했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게 히잡은 억지로 쓰는 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12번째 생일에 처음 걸어주시던 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암, 이건 내 믿음의 증거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옥스퍼드에 합격했을 때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중동 여성이 세계 최고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런던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세미나, 연구, 토론, 네트워킹. 하지만 히잡을 쓴 여성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친절한 척했지만 종종 제 신앙을 낡은 것으로 보거나 히잡을 억압의 상징처럼 단정했습니다. 할랄 음식을 구하는 일,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일, 모르는 사람의 무례한 질문을 넘기는 일이 매일 쌓였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마리암, 히잡 벗으면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옷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갔습니다. 왜 제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제 신앙을 먼저 의심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명문 대학과 선진 사회라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2025년 11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 공사로 막힌 도로를 피해 낯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게 가장 끔찍한 모욕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 될 줄은요.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런던은 밤에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술 취한 남자 셋이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히잡 여자 있네. 한 명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우리랑 얘기 좀 하자. 비켜주세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머, 영어 잘하네. 근데 왜 머리는 숨겨? 얼굴은 보이잖아. 한 명이 웃으며 제 히잡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제 종교예요. 존중해 주세요. 종교? 21세기에 무슨 종교가 이래? 답답하지 않아? 다른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키 큰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한번 벗겨볼까? 궁금한데. 제 히잡 끝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고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 여자? 감히 밀쳐?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에워쌌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느낀 건 모욕감이었습니다. 제 히잡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이었고 가족의 명예였으며 제 존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한 남자들이 장난감처럼 건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손 떼세요.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었고 우산도 없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너 누군데? 저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괴롭히긴 그냥 재미로 물어본 건데. 재미요? 여성의 종교적 상징물을 건드리는 게 재미인가요? 영국 형법 4~5조 종교적 증오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뭐 CCTV? 네. 신고하면 최대 7년 징역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경찰 부를까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수 없네. 가자. 남자들이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구해준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남자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놀라셨죠? 천천히 숨 쉬세요. 저는 히잡을 정리하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밝은 큰 길까지 함께 걸어줬습니다.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요. 택시가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시준입니다. 저는 마리암이에요. 마리암 알-나하얀. 안전하게 가세요, 마리암 씨. 택시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시준이 비를 맞으며 서서 택시가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욕당한 기억과 구원받은 기억이 뒤섞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시준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SNS를 뒤져 겨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도와주신 마리암입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커피 한 잔 사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언제 편하세요? 저희는 런던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시준은 정장 차림이었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정말 무서웠죠? 네. 하지만 덕분에 무사했어요. 제가 늦게 도착한 것 같아 죄송해요.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다니요.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이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한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시준은 런던에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서 전략총괄 이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부산 출신이고 가족이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가족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특히 부모님이요. 장남이라 원래 부산에 있어야 하는데. 효자시네요. 효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죠. 저는 한시준의 말투에서 서구 남자들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습니다. 책임감, 가족에 대한 헌신, 겸손함.
마리암 씨는 왜 런던에 오셨어요? 공부하러요. 국제보건정책 연구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히잡 쓰고 옥스퍼드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시주는 제 히잡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한시준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한시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시준은 제가 무슬림이라는 걸 한 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할랄 식당을 찾아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템즈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리암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히잡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시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습니다. 12살 때요. 아버지께서 처음 걸어주셨어요. 강요는 아니었나요? 아니요. 제 선택이었어요. 물론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자라면서 이게 제 정체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서구 사회에서. 가끔요. 하지만 제 신앙이 더 소중해요. 한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해요.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준 씨는 종교 있으세요? 특별한 종교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어른 공경하고 예의 지키고 가족 챙기고. 그것도 종교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시준은 제 연구를 응원했고 저는 한시준의 일을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한시준이 말했습니다. 마리암 씨,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몇 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국 요리 해드릴게요. 할랄로요. 정말요? 네. 제가 요리 좀 해요. 한시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한시준은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모두 할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 만들어봐서 걱정했어요. 처음이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마리암 씨 위해서 연구 좀 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적이 있었나요? 식사 후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암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마리암 씨 좋아해요. 처음 본 날부터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마리암 씨를 봤을 때 무서워하면서도 당당하게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당신 좋아해요. 한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관계는 깊어졌지만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동에서 왔습니다. 제 가족은 한시준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암, 그 남자 무슬림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제 신앙을 존중해요. 존중과 이해는 다르다.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아직 결혼 얘기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겠지. 신중해라. 저는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시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칼리드 알 사이드였습니다. 카타르 명문가 출신인 칼리드는 제 가족과 비즈니스로 오래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자기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리암, 소문 들었어. 한국 남자와 사귄다며? 내 사생활이야, 칼리드. 사생활? 우리 집안끼리 얘기가 오간 거 모르나? 너는 내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사람이 아니야. 마리암, 정신 차려. 한국 남자가 뭘 안다고? 우리 문화를, 우리 신앙을? 그 사람은 존중할 줄 알아. 너보다 훨씬 더. 칼리드가 화를 냈습니다.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을 더럽히면 가만 안 둬.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칼리드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시준에게 말했습니다. 시준 씨, 중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칼리드 얘기를 했습니다. 한시준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칼리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돈과 권력이 사랑을 이길 순 없어요. 한시준의 말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한시준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한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암 씨, 부모님께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요? 네. 부산으로 가야 해요. 긴장되네요. 저도요. 솔직히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대하실까요? 아마도요.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과연 한시준 부모님은 저를 받아들일까요? 부산 남천동 한시준 부모님 댁은 넓고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시준 어머니 박선옥 여사가 나오셨습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에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시선은 제 얼굴보다 제 히잡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 한정호 씨가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자수성가한 사람 특유의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마리암 씨죠? 앉으세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다며? 네, 국제보건정책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히잡은 꼭 써야 하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신앙의 표현입니다. 강요받은 게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장남 집안이에요. 제사도 있고 명절에 친척들도 많이 모이고. 솔직히 히잡 쓴 며느리는 처음이라 걱정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다르면 아이 문제도 있고 음식도 다르고. 우리 가족이 다 맞춰줘야 하잖아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며느리로 같은 한국 사람을 원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준아, 너는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 문제야. 식사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히잡을 힐끔거렸고 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녁 후 한시준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였습니다. 미안해요, 마리암 씨. 부모님이 너무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시준 씨,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돼요. 뭐가 고민이에요? 제가 정말 당신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한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시준 어머니 곁에 정수아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형 병원 이사장 딸이자 어머니가 점찍은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시준은 자주 부산에 내려가야 했고 저는 런던 연구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한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암 씨, 미안해요.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 오신대요. 저녁 같이 하자고. 그래요? 혹시 저도 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어머니랑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찝찝했습니다. 다음 날 한시준을 만났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수아 씨 얘기를 꺼내셨어요. 정수아요? 네. 대형 병원 이사장 딸이에요. 어머니 친구 딸이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수아 씨가 좋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집안도 비슷하고 문화도 같으니까 편할 거래요. 그래서요? 거절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저는 한시준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장남이 부모 뜻을 거스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며칠 후 칼리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암, 한국 부모가 너 반대한다며? 소용없어. 돌아와. 여기가 내 자리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소용없는 걸까요? 한시준과 저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모님 얘기, 문화 차이 얘기만 나왔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런던 과정을 잠시 멈추고 부산으로 가겠다고. 한시준에게 말했습니다. 시준 씨, 저 부산 갈게요. 왜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주실 때까지 노력할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시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26년 1월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히잡을 쓴 채로 당당하게. 과연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시준 부모님 댁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교재, 드라마까지 모든 걸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한시준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마리암 씨, 왜 매일 와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배워? 뭘? 한국 문화요. 음식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무치는 법. 메모하고 사진 찍고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 한 번에 넣으면 안 돼. 아, 천천히 풀어야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차갑게 대하셨지만 점점 말씀이 늘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배우려 한다는 걸 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히잡은 꼭 써야 해? 네, 어머니. 제 신앙이에요. 불편하지 않아? 가끔 불편해요. 하지만 제 정체성이에요. 이걸 벗으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 고집은 알겠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게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가져가. 혼자 먹기 힘들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수아였습니다. 정수아는 자주 한시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명절 선물, 건강식품, 고급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정수아를 좋아하셨습니다. 수아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정수아는 저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암 씨,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여기서 적응하는 거요. 한국은 외국인한테 쉽지 않잖아요. 노력하면 돼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시준 오빠 같은 장남은 집안이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원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시준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부모 뜻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효를 중시하는 집안에서는요. 정수아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시준을 만나 털어놨습니다. 시준 씨, 정수아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한시준이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리암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한시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칼리드가 한국으로 온 겁니다. 칼리드는 중동 인맥을 이용해 한시준 부모님께 접근했습니다. 한시준 아버지 회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잡은 거였습니다. 한정호 씨는 칼리드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마리암은 원래 우리 집안과 약혼 예정이었습니다. 한시준 씨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호 씨는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시준에게 물으셨습니다. 시준아, 마리암 씨한테 중동에 약혼자가 있었다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칼리드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겠어? 칼리드는 마리암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착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준아, 아버지 말 들어라. 외국 여자, 그것도 종교 다른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이야. 차라리 수아 같은 애 만나. 아버지, 저는 마리암을 사랑해요. 사랑만으로 결혼 유지 못해. 현실을 봐라.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정수아를 집으로 자주 부르셨고 정수아는 한시준 곁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한시준과도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시준 씨,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마리암 씨, 조금만 참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언제까지요? 부모님은 절대 저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받아주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요리 배우고 예절 배우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정수아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꿈을 좇는 걸까요? 그때 한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암 씨, 내일 부모님 댁에 와줄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 회사에 큰일이 생겼어요. 태풍 때문에 창고가 침수됐대요. 내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동시에 집안 행사도 있어요. 손이 부족해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다음 날 저는 한시준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난리였습니다. 창고 침수 문제, 손님 응대, 음식 준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선옥 여사가 쓰러지신 겁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호흡 곤란과 고혈압 증세를 보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집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정호 씨는 회사 일로 현장에 계셨고 한시준은 창고로 달려간 상태였습니다. 정수아는 있었지만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수아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국제보건을 공부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눕히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계를 찾았습니다. 혈압이 180 넘어요. 바로 병원 가야 해요.
119에 전화했고 동시에 한시준과 한정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어머니를 안정시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시준과 한정호 씨도 급히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어머니는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하셨네요.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료 지식 있으세요? 국제보건 공부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정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수아가 어머니 방에 놓고 간 서류였습니다. 한시준 아버지 회사와 정수아 집안 병원의 비즈니스 제안서였습니다. 혼인과 사업을 엮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드가 보낸 거짓 자료도 있었습니다. 마리암 약혼설, 중동 집안 압박 등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한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시준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가 이런 짓을 했다니. 칼리드도요. 둘이 짜고 움직인 것 같아요. 한시준이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정호 씨가 분노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이용해? 박선옥 여사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수아가 그런 애였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마리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는 내 히잡만 보고 판단했어. 내 마음은 안 봤어. 오늘 내가 날 살렸어.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정호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암, 고맙네. 이제 알았어. 가문은 피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으로 이어진다는 걸. 정수아는 진실이 밝혀지며 물러났고 칼리드도 거짓이 들통나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과연 이제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암,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방에 둘이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리암, 솔직히 처음엔 내가 싫었어. 알아요, 어머니. 히잡 쓴 모습 보고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했어. 우리 집안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틀렸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우리보다 더 가족을 생각했어. 내가 쓰러졌을 때 정수아는 당황만 했는데 넌 침착하게 날 살렸어.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 어머니, 제사 문제, 음식 문제 다 우리가 맞출게. 내 신앙을 존중할게. 히잡도 이제 이상하게 안 보여. 오히려 너답고 당당해 보여. 저는 울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고마운 건 나야. 우리 며느리 돼줘서. 며느리.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한정호 씨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암, 미안하네.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가 불안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시준이 잘 부탁하네. 그리고 우리도 내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한시준 부모님은 제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인사하셨습니다. 아랍어 통역을 통해 서로 예를 갖췄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암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히잡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호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리암은 이제 우리 딸입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2026년 1월 말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한옥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한국과 중동 두 문화를 모두 담은 예식이었습니다. 한복과 히잡을 함께 입기로 했습니다. 중동식 의식과 한국식 패백을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가 제 히잡을 만지셨습니다. 이게 내 자부심이구나. 네, 어머니. 아름답다. 정말.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히잡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국 가족과 중동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였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한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시준 씨.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히잡은 끝내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다리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29살이고 한시준의 아내입니다. 부산 남천동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를 올립니다. 히잡을 두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 함께 먹습니다. 마리암, 오늘은 뭐 할 거야? 한국어 공부 더 하고 오후에는 요리 배울게요. 착하네. 우리 며느리 정말 기특해. 시어머니는 이제 제 히잡을 자연스럽게 대하십니다. 오히려 히잡 색깔 고르는 걸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 색 예쁘다. 내 피부랑 잘 어울려. 고마워요, 어머니. 시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시지만 가끔 저를 회사 행사에 데려가십니다. 마리암,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같이 갈래? 내 영어 실력 필요해. 네,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회사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신기하게 봤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히잡 쓴 며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정호 씨의 개방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한시준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나눕니다. 오늘 힘든 일 없었어? 괜찮았어.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셨어. 잘했네. 우리 마리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네.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할게. 제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시준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요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암 잘 선택했구나. 시준은 좋은 남자야. 네, 아버지. 행복해요. 히잡 지키면서 행복할 수 있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저는 옥스퍼드 연구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보건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중동과 한국을 연결하는 보건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마리암 박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히잡 정말 멋있어요. 어울려요. 저는 더 이상 히잡 때문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고 제 신앙이고 제 자부심이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저를 이해합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존중합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머리에 두른 거 예쁘네.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이지? 한국말 잘하네. 열심히 배웠어요. 기특하네. 우리나라 와줘서 고마워.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된장찌개, 제가 만든 중동식 샐러드,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한국과 중동이 한 상에 어우러졌습니다. 마리암, 이 샐러드 정말 맛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배운 한국 음식도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 한시준과 둘이 방에 앉았습니다. 마리암, 행복해? 너무 행복해.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이야. 저는 한시준을 안았습니다. 1년 전 런던 골목에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히잡을 모욕당했던 그날 한시준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히잡을 쓴 중동 여성도 한국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이도 낳고 두 문화를 물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동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것입니다. 히잡을 벗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다름이 벽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마리암 알 나하얀, 이제는 한국의 며느리, 한시준의 아내, 그리고 여전히 자랑스러운 무슬림 여성입니다. 지금 저는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에 반짝이고 히잡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한시준이 제 옆에서 걷고 있고 저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 고요한 순간이 참 좋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자란 명문가 딸이 런던 골목에서 모욕당하고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부산 집안의 거센 반대를 뚫고 며느리가 됐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제 진짜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 여전히 신기합니다. 히잡을 두른 제 모습 그대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요. 처음 부산에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박선옥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정수아의 교묘한 미소, 칼리드의 집요한 협박.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이 모든 편견을 뚫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준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매일 5번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알라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길을 열어주셨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저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보건을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모시고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회복하신 후 제 손을 잡고 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리암,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그 한마디가 제 모든 노력을 보상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히잡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정확히는 히잡을 쓴 저를 사랑하십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직접 히잡 천을 사오셨습니다. 마리암, 이 색깔 예쁘더라. 내 얼굴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는 그 천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히잡을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직접 골라주시다니요. 시아버지 한정호 씨도 변하셨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를 불안해하셨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시고 가끔 중요한 미팅에 저를 데려가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옥스퍼드 나왔어. 영어도 완벽하고 국제 감각도 있지. 시아버지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한시준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합니다. 아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나눕니다.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침묵으로 대화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이요. 한시준이 가끔 물어봅니다. 마리암, 후회 안 해? 옥스퍼드 그만두고 여기 온 거?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혀.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옥스퍼드의 화려함보다 부산의 소박함이 더 좋습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더 소중합니다. 물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국제보건연구소에서 일하며 제 전공을 살리고 있습니다. 중동과 한국의 보건 협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양쪽 문화를 모두 아는 제가 딱 맞는 자리입니다. 동료들도 저를 환영합니다. 처음엔 히잡 때문에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고 회의에서 의견 나누고 가끔 회식도 갑니다. 물론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분위기를 즐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신앙을 존중하고 제 선택을 이해합니다.
가끔 길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히잡 정말 예쁘네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왔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이런 대화가 쌓일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 나라가 되어간다는 걸 느낍니다. 제 부모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한시준과 그 가족을 만난 후 안심하셨습니다. 마리암, 시준은 좋은 남자다. 내 신앙을 지키면서 행복할 수 있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로 요리 레슨을 받으시고 가끔 중동식으로 변형한 김치를 만들어 자랑하십니다. 두 어머니가 웃으며 요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정수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부끄러워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정수아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쟁취하려 했던 거겠죠.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칼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으로 돌아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칼리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를 포기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은 이미 끝났고 제 미래는 한시준과 함께니까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아이를 낳는 꿈입니다. 한국과 중동의 피가 섞인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를요. 그 아이에게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가르치고 한복과 전통 의상을 모두 입히고 김치와 후무스를 모두 먹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왜 히잡을 써요? 이건 엄마의 신앙이자 정체성이야. 그리고 너도 선택할 수 있어. 강요는 없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돼. 저는 제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뿌리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뿌리, 중동의 뿌리, 그 둘이 만나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런던 그 골목 히잡을 잡아당기려던 남자들, 그리고 제 앞을 막아선 한시준. 만약 그날 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옥스퍼드에서 연구에 파묻혀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칼리드의 압박에 못 이겨 원치 않는 결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이곳 부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완전히 의심 없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히잡 쓴 중동 여성의 한국 생활, 문화 적응기, 시댁 이야기, 한국 음식 배우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씁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며느리들이 댓글을 달고 한국 시어머니들도 읽고 배운다고 합니다. 마리암 씨 덕분에 우리 며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 이야기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제 선택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암, 다음 주에 친척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네, 어머니. 가고 싶어요.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시준이 외국인 며느리 데려왔다고 다들 궁금해하거든. 긴장되네요. 긴장할 것 없어. 넌 우리 자랑이야. 자랑.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자랑입니다. 한시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마리암, 뭐 생각해? 우리 미래요. 좋은 미래일 거야. 알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저희는 바닷가를 계속 걷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부산의 아침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요.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고요. 히잡은 저의 정체성입니다. 벗을 수 없고 벗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잡은 제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히잡 쓴 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시준의 아내이고 박선옥 어머니의 며느리이고 한정호 아버지의 딸이고 부산대학교 연구원이고 꿈 많은 29살 여성입니다. 저를 정의하는 건 히잡만이 아닙니다. 제 선택, 제 사랑, 제 노력, 제 꿈이 모두 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더 큰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 저는 제 모습 그대로 할 거라는 겁니다. 히잡을 쓴 채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만약 지금 어딘가에서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벽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이해로 바뀔 수 있고 거부는 수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릅니다. 한시준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된장국, 김치, 나물, 그리고 제가 만든 중동식 빵. 한국과 중동이 한 상에 어우러진 우리 집 아침입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마리암 알 나하얀, 이제는 한국의 며느리, 한시준의 아내, 그리고 여전히 자랑스러운 무슬림 여성.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감사합니다, 한시준. 당신이 저를 지켜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알라.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셔서요. 저는 오늘도 히잡을 두르고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요.